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42번째 방송을 진행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미녀입니다. 네, 오늘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부산민요하고 이렇게 세 명 하는 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오느냐 마느냐.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2019년 6월 30일 오늘 6월 30일인가? 일요일 오전입니다. 네. 나는 그거보다 역사적인 것도 중요한데 벌써 2019년 절반이 갔다. 그렇네. 그 우리 왜 저 뭐 전반기 다 갔네. 과자 봉지를 뜯으면은 금방 먹잖아. 한 해도 딱 뜯으면 금방 세월이 가는 거야. 뜯자마자 6개월 지나가네. 뜯자마자 반은 날라가 보고 없나? 지난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부산민현님 뭐 하셨어요? 그러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줄었네요. 아유, 정말. 이상입니다. 아픕니다. 굉장히 잔고가 줄을 일이 뭐 있나? 혹시 애인 생겼어요? 시다발이 해야 되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저도 주식으로 많이 날렸습니다. 어딨어? 베트남 회담에서 그거 일부 들고 있는데 예, 뭐 내일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반도의 이 저 판문점 회담으로 불이익을 볼 사람들도 있잖아. 어떤 사람?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이 유지돼야 먹고 사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분장을 이용해 먹는 일본의 아베하고 그 지지 세력들, 군국주의 세력들이 있을 거고. 미국의 군산포 갑체 뭐 이런 애들, 무기 팔아먹고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평화 시대가 와서 서울에서 차표 끊고 베를린까지 저 노르웨이까지 거기 북유럽에 있는 블론디 헤어, 블루 아이 이런 여자들하고 좀 커피 한잔 마시고 그 여자 마셔준대? 일단 가서 구애를 해야지. 그럼 진짜 안 만나고 무슨 뭐 얘기가 돼? 네가? 그래. 아니면 내 아들이. 네 아들은 괜찮겠다. 넌 안 돼. 아씨. 나이 든 여자도 있잖아. 안 돼. 그래도. 안 돼? 자, 오늘 142번째 방송은 우연히, 이렇게 뭉쳤습니다. 뭉쳐서, 그래도, 뭐 했는데, 녹음이나 한번 하자. 간단한 거라도. 그리고 또 카페에 질문도 올라와 있고, 어느 것부터 할까요? 바람길잡이님 바람길잡이님이 올려주신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국유지 카페 국유지 예.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못 따라드린 거 있었죠? 예. 국유지 허가받은 건물을 안 뜯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인데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어진 건물이다. 근데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좀 읽어보면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5903 네. 사건인데 건물의 3분의 2가 국유지 하천에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건물 철거해야 하지 않나요? 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신고라도 하면 뜯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건물은 1959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 뜯으면 수십 년간 있다가 신고 한 방으로 뜯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참, 혹시 하천 부분 국유지에 있는 건물이 뜯기지 않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국유지를 일부 점령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신고로 무조건 다 철거돼야 된다 그러면 뜯어야 될 건물들 엄청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일단 뭐 담당 공무원이 이게 국유지인지 하천 부분이면 아마 그 국유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이 국유지 하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재산이다, 시유지다 또는 뭐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뭐 이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국유지라고 했는데 시유지일 수도 있고 실제 국유지일 수도 있어요. 이 국유지가 뭐 옛날 건설교통부 산하일 수도 있고 또는 재정경제부 지금 뭐라 그러죠? 기획재정부인가? 기재부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나중에 대부료를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점용한 하천의 면적만큼.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실제로 그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 소급해서 자기네들 요율이 있어요. 그만큼 돈을 달라. 대부료죠.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대부료를 달라고는 할 수 있을 텐데 강제로 뜯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건 번호가 2018 타경 590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87-1번지인데요. 원래 4월에 낙찰됐네요. 감정가가 1,829만 원이었는데 13명이 입찰해가지고 감정가의 202.8%에 낙찰됐어요. 3,710만 원에 낙찰됐는데 아마 김해의 허모 씨 이분이 우리 카페 회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도 꽤 쓸만하고 도로변을 물고 있어서 여기 뭐 근린생활시설로 아마 이 건물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뜯길 염려는 거의 없다. 근데 대부료는 아마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염려하는 게 여기에 이제 주거용 건물 여기 주택에 임차인이 보조금 2천만 원 들어 있었는데 아마 대항력이 없어서 이분은 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받아갈 수 있겠네요. 보조금 2천만 원이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건지당 2009년 3월 달이니까 뭐 최소한 1,000만 최우선 변제금이 그때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0만 이상 받아갔을 거고 나머지 못 받은 돈이 있을 텐데 못 받은 걸 기활해가지고 낙찰자한테 이 건물 떠들라고 이 국유지 점령하고 있다고 신고해버린다. 뭐 이런 협박은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떠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대부료는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부료는 적발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할 거다. 통상 대부료는 자기네들 감정가에 주거용 건물이니까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 간 대부료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될 거다. 그리고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연체 이자가 좀 비싸더라고.
그 연체 이자까지 납부해야 될 소진이 있다. 뭐 어쨌든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료는 뭐 국가에 주든 다른 개인한테 주든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사용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사용 승인 도면이 그 국유지인 하천부지까지 포함한 그런 설계 도면으로 사용 승인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 1900 그러니까 몇년도에 대장을 떼보면 아마 대장상의 면적하고 그러겠죠. 현황상 면적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천 부지에 있는 부분까지 건축 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적으로 보면 하천 부지 위에 개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꼴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 그러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천 부지를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한다든지 내지는 하천을 개발한다든지 이거 정비 작업을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네. 상황이 생기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9년도부터 이제 이 건물이 하천부지로 물고 있었으니까 이 무슨 사용권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없을까?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통해서 취득한다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한 땅이에요. 네, 요 현황 조사서에 이렇게 돼 있네요. 공부상 면적은 36.36제곱미터였는데 실측 사정 면적은 실측해 보니까 99.99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10평 허가 받아가지고 조그만하게 옛날에 59년대 초가집 비슷하게 짓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걸 정축이나 리모델링 하면서 한 20평을 더 물고 들어가서 지어버린 거예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단순히 이제 대부료로 끝나지 않는 사건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하천 부지가 어떤 데냐, 예를 들어 상손 보호구역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왜 남한강 남한강 유역에 보면은 양평 좀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은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가 뭐더라? 봉주루라는 한강 유역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허가받은 면적이 20평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건물을 계속 확장 해가지고 그 주변에 다 국유지거든. 확장 해가지고 거의 이 건물을 여러 동을 지어버린 거야. 거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럼 뭐 바로 강가 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뭐 완전 미어 터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사를 계속 했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이거 철거를 하고 원래 허가받은 대로 이제 해라고 여러 차례 이제 부분을 했는데 이행 강제금 내고 버틴 거예요.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이 강제금 내는 게 경제적으로 타산이 더 나올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철거당했어. 철거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고 튀어나오면 맞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성도 있고 내가 이제 상담 전화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에서 내 전화번호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딱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어떤 거냐면은 어디냐 충주호인가 아니 대전 근방에 호수 큰 거. 그래. 저 대통령 별장에 있었던. 하여튼 어떤 댐이 있어. 대덕 아니야. 대청댐? 대청댐. 대청댐 수몰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댐을 지으면서 마을이 수몰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대토를 받은 거야, 대토. 다른 땅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지금까지 살았어요. 대청댐 그 근처에서. 오케이. 그 근처에서. 근데 이 양반이 집원의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원래 자기가 대토로 받은 땅은 이 자기 현재 있는 그 땅보다도 더 내륙 쪽으로 물가에서 더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야. 근데 이 집원의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물가에 좀 가까이 있는 땅에 집을 짓고 벌써 한 30년, 40년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은 유지야, 유지. 유지가 이제 유지 알죠? 못. 연못 같은 거. 이거는 개인 사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는 땅이야. 유지 중에서도 개인 소유도 있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하천 때문에 국유진 거지. 거기에다 이제 집 짓고 3년 동안 산 거야. 집은 자고. 그리고 자기가 대토로 받았었던 땅은 옆집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게. 그게 다 착각을 한 거야. 3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청댐이 정비한다고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지 땅으로 알고 점유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국유지야. 행정재산이고 취득시효가 안 돼. 그 방법이 없어요. 철거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자기가 대토로 받은 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옆집에 와가지고 짓고 살았잖아. 그 사람도 지 땅으로 알고. 그 사람은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자기 땅을 뺏겨버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게 방법이 없겠느냐. 아, 그게 취득시효 요건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자, 원래 자기가 대토로 받은 땅은 옆집이 30년 동안 점유를 해버렸으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자기는 국가 땅을 30년 동안 점유를 했는데 이 국가 땅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쫓겨나야 되고 자기 땅은 옆집에 가져가고. 골 때리는 사건이네.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안타깝죠. 이제 방법이 어때? 이제 행정소송을 가지고 이제 좀 다툴 여지가 조금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잠깐만. 그러면 그 옆집은 지 땅이라고 생각한 땅이 어디 있는 거야? 실제 어디 있는 거야? 그만이 지 땅, 그 땅 달라 그러면 되지. 야, 임마, 네가 인간적으로 그러면 네가 두 개 다 먹겠다는 거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지. 그 옆집 땅은 또 딴 사람이 더 취득시효를 했을 수도 있어. 독일어인데요, 완전? 독일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을이 통째로 옮겨오면서 집안의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원래 받은 땅이 아니 그 옆에 땅에다가 지은 거지. 마지막에 남는 땅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철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신발 바꿔 신고 나가는 거랑 똑같네. 상가집에서 나무 신발 한돈 바꿔 신고 하면 다 바꿔 신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철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안 생긴다고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철거 청구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면상 다음 위성 지도를 봤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천 정비도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장기간 저렇게 점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행정법에 보면 연고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을 불화를 한다든지 네.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선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건물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해결책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고 그 위험성은 있다.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철거를 행정관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분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안 하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쪽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철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래, 답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우리 바람길잡이님. 근데 이 방송이 바람길잡이님 전용 방송인가?
이분은 왜 자꾸 우리한테 뭘 물어봐? 뭘 자꾸. 그래서, 그러게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시기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여기에 관련해서 물어봤죠? 네. 예. 우리, 민법 배울 때, 총칙편에 조건과 기한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변호사에 합격하면 집을 하나 사줄게. 자, 이 행위가 과연 유효한 행위냐? 안 사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왜 정기조건부, 해제조건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기조건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간혹 등기부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때 어디에서 봤었죠? 광양인가 순천인가에 있는 것 중에서, 정기조건부, 이렇게 매각인가 하나 있었잖아. 우리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법률, 등기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정기조건부로 걸어가지고, 누구한테 매각한다든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혹 만나게 되는, 아주 드물게 만나게 되는, 법률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이 기회에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게 이제 원래 가등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은 가등기부터 먼저. 예. 가등기는 내가 이제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 있을 때 그때 이 권리 이제 원래 이제 부동산 넘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등기 쳐야지 이제 완전히 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등기 치려면은 잔금을 다 주고 등기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권리는 있는데 잔금 아직 다 못 줬어. 근데 그동안에 저놈이 딴 데 팔아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이제 미리 그 등기 순위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내가 이제 잔금 다 못 줬어. 혹은 미리 사기로 약속은 했어. 근데 아직 매매 계약이 다 체결이 안 됐어. 이럴 때 이제 미리 이제 등기의 순위를 내 이름으로 받아두는 요게 이제 가등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잔금 다 치르고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를 하면은 이 본등기의 순위 번호를 가등기 순위로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가등기 이후에 무슨 압류가 걸렸다 이 다 효력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지. 요게 이제 가등기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등기를 하려면은 내가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권리. 요걸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다 못 줬어라고 하면 매매 계약 체결하는 순간에 딱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잔금을 주고 넘겨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잔금 다 못 준 상태. 그럼 등기 청구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매매 계약을 아직 체결한 게 아니야. 매매 계약을 그러니까 체결한 게 아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아직 효력이 안 생기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사실은 아버지가 내한테 준 거야.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이 파는 게 이 부동산 팔았다는 거 알려지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러다 돌아가실지도 몰라. 팔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효력이 생긴다. 요렇게 이제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딱 맞춰두는 거예요. 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러면은 돈을 지급하고 하는 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사자 약정이지. 그건 이제
미리 이제 돈을 계약금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계약금 정도만. 그죠. 거의 뭐 90% 이상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돈을 미리 받는다는 거지. 그러죠. 돈은 대부분은 그 받고, 현실에 쓰는 돈을 거죠. 받고 그렇게 체결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매매에 따르는 어떤 권리도 행사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때 이제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거기 행사해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넘겨줘 버리면 지금 바로 다 넘겨줘 버리면 그 양도세 그 비과세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주택이 두 채 있어가지고 또는 2년 보유 조건 뭐 3년 보유에 뭐 2년 거주 조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유 조건이나 거주 조건에 그때 이후로 네가 등기를 쳐라. 근데 돈은 줘놨는데 그때 이후로 등기를 치긴 치겠는데 중간에 누가 채권자가 압류나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조건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일이 그 비과세가 되는 그때 날인데 그때 이후로 등기를 치도록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등기 치고 가져가면 비과세 조건을 맞춰지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가등기는 여러 가지 또 효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사람도 이런 방법을 쓰긴 쓰는데 예를 들어서 B가 돈을 대고 이건 실제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지만 B가 돈을 대고 A 명의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가 나서서 분쟁을 다 해결해. 그래서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수익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어. 예? 그래서 B가 돈을 댔는데 나중에 A의 채권자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A가 딴 데 팔아먹어버린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B가 돈을 댔으니까 그냥 가등기를 설정해 놓기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안전하게. 건전항을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래 놓고 적당한 시점에 이제 안 팔리면은 또는 A 채권자가 들어온다든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B 명의로 등기를 다시 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B의 안전장치를, 돈 된 사람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가등기를 치기도 하고, 가등기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바람길잡이님이 이제 물어본 것은 어쨌거나 이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보통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 효력이 생겼는데 아직 등기 칠 시기가 안 됐을 때 이때 이제 가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청구권이 시기부 청구권이 말이 좀 어려워. 시기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 때 시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종기. 시기라는 게 뭐냐면은 매매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어떤 장래 발생할 어떤 사실, 요거를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매매 효력이 생겨. 이런 게 시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붙여가지고 매매를 체결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아직 매매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발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생긴단 말이지. 그지?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확실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생길 가능성은 있잖아. 그렇지. 요 생길 가능성. 요거를 이제 법률 용어는 기대권이라고 그래요. 기대권. 이 기대권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부, 청구권이 시기부일 때도 가등기가 가능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시면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도 그 기대권,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 요것도 가등기가 된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나? 이런 첫눈이 오면, 이거 가능하나? 그 첫눈이 오면이라는 것은 언젠간 오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제 시기부 청구권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이제 좀 다른 게, 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게 매매 효력이 생길지 말지를 어떤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의존시켜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네가 사랑에 빠지면.
아이씨, 그런 거. 여보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만약 이제 내가, 가령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갈 수가 있어. 회사에서. 근데 내가 파견 그 근무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파견 근무자로 딱 지정이 되는 순간에는 석 달 안에 나가야 돼. 근데 내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집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해외 파견 나가면. 그래서 미리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지. 내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면 이때 매매 효력이 생기도록 하자. 만약에 해외 파견 근무 안 나가면 이 매매는 없었던 거다. 그럼 그때는 계약금 조금만 걸겠대.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지 조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장래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실 이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 법률 용어로 조건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 조건에는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 조건은 뭐냐면은 이 조건이 이제 이게 법률 용어로 성취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조건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것, 조건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사실이 딱 발생하면 효력이 그때 딱 생기도록 하는. 그럼 해제 조건부는? 요게 이제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부 등기 청구권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매매 효력은 안 생겼지만 그러나 매매 효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 네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집 한 채 줄게. 이거 이 집 니한테 줄게. 이거 안 돼? 안 돼. 왜?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랐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자, 그럼 해제 조건부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땅을 사. 땅을 사는데 내가 여기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사요. 근데 건축허가 제대로 날지 안 날지 확실치 않은 거야. 매매 협상을 하는데 이 건축허가 납니까? 이렇게 매도인한테 물어봤어. 나는 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허가권자도 아니니까 관할관청 가서 한번 물어보자. 관할관청 가서 물어봤어. 허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신청 한번 해보세요. 확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 확답을 안 개발행위 부서에서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산지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뭐 도로과에서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돌아봐야 알지. 확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래가 돼야 안 돼. 이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 나중에 제값 주고 등기까지 다 넘겨왔는데 근데 허가가 안 나. 그냥 쓸모없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떤 거를 붙이느냐 하면은 일단 매매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이 집질 놈이 매수인이니까 걔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은 매매는 아예 없었던 걸로 하자. 매매가 마치 해제되는 것처럼 매매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 일단 매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도 넘어가고 돈도 주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실이 발생해버리면은 이 매매 효력이 아예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럼 명쾌하다. 이해돼요? 아니 무슨 이해돼.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그 일 때문에 임야를 좀 매매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임야를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바로 옆 필지에는 인허가가 이미 났어. 하지만 또 그쪽 관할 군청이나 이런 데서 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뭐 물론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규정이라는 건 쉽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그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 조건부. 이거를 그러면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읍시다 라고 오갔던 말이 급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해제 조건. 자, 그러면 등기부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때 그렇지. 밑에 해제 조건을 붙여놔버리면 등기가 다시 원상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해제 조건을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해지 조건이 해지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등기가 넘어갔고, 그렇지. 그 등기가 아직까지 이제 건축 허가 받고 있는 심의 받고 막 이렇게 막 뛰어나고 있는 중간에 이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판결을 받아가지고 거기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무슨해요, 그게. 순위가 있어, 해제 조건도. 일단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 거기에 해제 조건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부기 등기로 해제 조건이 부기가 된단 말이야. 그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넘어갔다고, 들어간다고. 그럼 순위가 어느 게 더 빨라?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이 더 빠르다고.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오케이.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네요. 자, 그럼 반대로 정지조건부가 붙어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이, 이제 해제 조건은 그냥 등기를 하는 거고, 그 정지 조건은 아직 매매 효력이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그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이 가등기가 걸려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버렸다. 그럼 낙찰자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 가등기 부담을 인수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그럼 거죠. 가등기권자가 그렇지. 가등기를 쳐버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버리면 낙찰자 소유권 잃어버리는 거죠. 재밌네요. 근데 해제 조건은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그렇죠. 그 네. 임야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해제 조건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 또 붙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그건 해제 조건이 되나? 자, 허가가 만약에 불허가 되면 그건 정지조건부가 되겠네, 그죠? 아니요. 그거는 정지 조건이 아닌 조건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붙이는 거고, 그건 법에 있는 거잖아. 그죠? 법에 있는 거는 조건이라고 안 해요. 법정 조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제 매수인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는 썼어. 그런데 관공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어요. 허가가 되면 그때 이제 이 땅을 사는 걸로 등기를 치는 걸로.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지 이 매매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허가가 없는 동안에는 매매 효력이 안 생겨. 등기를 칠 수도 없어.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어. 매매 효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통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약금을 보통 한 30% 걸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계약 효력이 없어 라고 하면 딴 데도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 많이 건다고. 그 계약금 많이 걸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허가 신청을 해야 돼. 관할관청에. 이것도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내려지면 그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달라고도 할 수 있고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만약에 불허가가 딱 돼버리면은 매매는 그냥 무효예요. 그러면 그 30%는 어떻게 돼요? 30% 돌려주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건하고는 유사한데 엄밀하게는 이제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은 다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염려되는 지역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묶어준다고 지정을. 그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가 뭐 허가, 불허가 이거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불허가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원주민들 네, 허가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투기적인 토지거래 위험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제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죠. 경매로 일부러 날릴 수도 있고. 경매에도
경매에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넣어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매에서는 뭐 방법 없죠. 그래요?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정확하게 어쨌든 뭐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걸 뭐 우리가 가르쳐줘? 가르치면 안 되지. 맥주 캔맥주 한 병 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려다가 40분이 넘었네요. 네. 우리 바람길잡이님을 위한 정기조건부, 해제조건부, 매매, 계약,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국유지, 이를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철거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이었고요.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육회 명쾌 부동산 경매를 치시면 나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가입자들이 지금 그 가입 속도가 막 구름처럼 몰려들어있네. 구름처럼 몰려들어있네. 네. 언제 다시 한번 이것도 오프라인 수요가 생기면 또 이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 특강을 한번 열어야 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3기 교육생이 되겠죠. 3기 교육생을 한번 모집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 때문에 그런 거지? 나쁜 놈아? 아니, 나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서울역에서 표 끊고, 노르웨이, 노르웨이 있는 거 맞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거기 가서, 블론디 헤어, 블루 아이. 여자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지중해라고 했잖아. 연서가. 지중해 요트 띄워놓고. 블론디 헤어, 블루 아이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북유럽 그쪽이래. 키 되게 크다. 거인국에 우리 소인들 가가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얘기를 끝으로. 142번째 부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되기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